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좋지 않다. 영상을 듣기 싫다,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 사람들, 예,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쨌든 그 자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하는 짓이 정말로 가관이다. 대체 이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개 돼지로 보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짓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로 접하셨을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내 지도부가 그런 비판을 한 거, 지적을 한 거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그런 기사를 썼지만 이재명이가 이 국회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내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에 거기에다 축사를 보냈습니다. 축사를 보내면서 이 공직선거법 너무 제약이 많다. 공직선거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너무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정치적 자유를 올가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15일 날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해당 형벌이 해당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재명이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는 2027년 대선, 2032년 대선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선거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집행유예가 만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이런 것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동안에 이재명이 온갖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그 이재명이를 지켜주고 있던 일종의 방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는 이제 자기가 과거에 쌓았던 업보, 그 업보로 인한 온갖 사법 리스크를 정말 오로지 순수하게 혼자서 그걸 갖다가 버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재명이가 이제 그 첫 단계였지 않습니까? 거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우리 공직선거법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거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 단 1%라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11월 14일과 15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박희승이란 자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박희승이란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자도 국회의원을 지금 한 지가 꽤 됐을 텐데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 말입니다. 지역구가 어디냐면 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입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받으면 되는 곳이고, 그전에는 판사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 만큼 안다는 사람이 지금 이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요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 14일 날 내놓은 거는 우리 그 공직선거법 정치적 자유 제한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 없애야 된다. 후보자 비방죄 이것도 없애야 된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웃을 사람이 누굽니까? 손뼉을 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허위사실 공표로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 이재명. 앞으로 2심에서도 또는 뭐 최종심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는 그 이재명. 그로 인해서 의원직이 상실되고 온갖 방탄이 해제되고 차기 대권 꿈도 날아가고 그래서 온갖 사법 리스크가 급속도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 이재명이가 가장 웃을 수밖에 없고 손뼉을 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모를 이름은 박희승이라고 합니다. 1963년생 남원 출신. 이자가 내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자가 15일 날 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이 벌금 있지 않습니까? 이 벌금 100만 원. 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공직을 잃게 됩니다.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건 벌금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박희승이란 자는 15일 날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 아니, 벌금 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이 1991년도에 마련된 그 기준이다. 그럼 생각을 해봐라. 그동안에 한 30년 넘게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벌금 1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를 위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만을 위한 소위 위윈설법을 공공연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라고 준 그 권한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대권을 갖다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자가 지금도 국회의원이랍시고 국회에서 앉아서 이런 입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썩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나라 수준이 저질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국회의원이란 자가 이런 법률안을 내놓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때에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공교롭게도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날아갈 위기에 처하니까, 실제 이제 그런 위기가 현실화되니까, 그 전까지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현실화되니까 이런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내놓으려면 진작 내놓지 왜 지금 내놨냐 그 말입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이들의 속셈, 의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대체 이 나라를 뭘로 보는 거냐? 대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뭘로 보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이가 내놓은 그 법률안들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주 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잠깐 언급한 걸로 이 법안의 소개, 이런 설명, 이걸 대체한 걸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본 모습, 민낯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말은 더불어민주당인데 하는 짓을 보면 저거 완전히 이재명 당이고, 하는 짓을 보면 저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배치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자들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또는 우리 후손들이 언제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먼저 박희승이가 11월 14일 날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제안 이유가 뭐냐면 베레벨 말 다 써놨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하든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게 허위사실 공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은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당선을 목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유리한 그런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았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박희승이는 마치 이재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처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이런 거 처벌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최근 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나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음. 나아가 현행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음.
이에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니 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서로 비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권자한테 그런 것 갖다가 이렇게 선택의 자유에 맡길 수 있고 판단에 맡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다소 사실과 거리가 멀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갖다 공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처벌하는 거는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자유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박희승이가 그런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이가 걸려있는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0이면 100 다 같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승이가 11월 15일 날 내놓은 또 개정안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뭐라고 또 늘어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행벌의 경우 물가 상승 등을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199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3년 전입니다. 근데 이자는 이 한양대 법대 출신의 한양대 법학박사 출신의 판사 출신의 이자 전북 남원 출신 박희승이는 대체 뭐라고 앉아 있는 겁니까? 1991년부터 27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 소리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이 연도 계산 숫자 계산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기 앞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갑자기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배에서 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다. 나아가 어쩌고 저쩌고 또 선진국에서 어쩌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벌금형 금액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벌금형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피선거권 결격 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 당선 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박희승이가 이때 법안을 갖다가 몇 시에 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에 이렇게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이가 아마 벌금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징역 또는 그 금고 이상의 그런 형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재명이가 벌금형을 받을 것 같다. 근데 벌금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금고 이상의 형은 안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이가. 그래서 이 벌금형 기준을 갖다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재명이가 요 안에 있을 테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앞으로 의원직 상실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이걸 찬성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찬성하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제2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할 때 재의결을 할 때 이거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 뒤에 이거를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짓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이들의 속셈이 너무나도 보이는데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들의 행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속셈을 숨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그게 더 열받는다 그 말입니다. 대체 이자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될 것인가? 대체 이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입법을 하는데 그 입법의 내용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거나 이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짓을 계속 벌리고 있다. 대체 이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묻지마님 그리고 김양양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사이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요 뒤에 영상에서 이 내용과 이어서 연결된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